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야 1권에 있는 코끼리 발자국의 짧은 경을 가지고 초기 경전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부처님을 만나고 온 어떤 잔우손이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분이 부처님한테 가다가 어떠한 유행자를 만나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은 필로티카 유행승과 마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필로티카 유행승은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라. 그런데 그 사와띠에 사는 그 잔우손의 바라문이 한낮에 아주 흰 말이 끄는 백마가 장식한 백마가 끄는 그러한 마차를 타고 부처님을 뵈러 가는데, 필로티카 유행승을 만나게 돼서 물어봅니다. 어디에 다녀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고 옵니다. 그러니까 잔우손이 바라문이 와차나야 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문고따마는 통찰지가 탁월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는 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봐. 지자. 그냥 통찰지를 갖춘 사람입니까? 탁월한 사람입니까?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통찰지가 높은 사람, 아니면 부처님하고 우리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부처님다운 통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부처님의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처님다운 통찰지를 가진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통찰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통찰지에 대해서. 여기서 통찰지 하니까 통찰지는 우리들보다 그냥 뛰어난 사람이 가진 통찰지일 거야, 지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 여기서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다운 통찰지를 얘기하는데, 부처님다운 통찰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괴로움의 소멸법칙인 사성지를 꿰뚫어 이해하는 견해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여기에 이런 경전을 놓고도 아주 무난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존자여, 내가 누구라고 어찌 감히 사문고따마의 통찰지가 탁월한지를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분과 동등한 자라야 그분의 통찰지가 탁월한지를 알 것 아닙니까? 맞는 소리죠. 참으로 와차나 존자는 사문고따마를 크게 칭송하시는군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존자시여 내가 누구라고 어찌 감히 사문고따마를 칭송한다는 말입니까?
고타마 존자는 신과 인간 가운데 최상이라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신과 인간 가운데. 자기도 그랬어요. 고타업다 자기 자신도 신과 인간을 뛰어넘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다. 어디도 아주 천명을 하고 45년 동안은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접하면서 자기의 가르침에 대한 법문을 했다고. 와차나의 존자는 어떤 이익을 보기에 삼은 고타마 존자가 이렇게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삼은 고타마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존자가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존자여, 예를 들면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 코끼리가 사는 숲에 들어가서 그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큰 코끼리 발자국을 보았다고 합시다. 코끼리 사냥꾼이 코끼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코끼리 발자국을 보고 코끼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큰 발자국을 그렇게 이제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는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는 삼은 고타마에게 4가지 족적을 보았기 때문에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습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엇이 내신가요? 이런 곳에서도 우리는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세존에 의해서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바르게 깨달은 분이라는 거죠.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어떤 법이냐? 괴로움의 소멸법칙이라는 법을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법칙을 여기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그 법에 의해서 잘 도를 닦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내신가요? 이렇게 물어봐. 존자의 여기에는 나는 학식이 있고 영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이 뛰어나고 머리카락조차도 꿰뚫는 명사수와 같은 어떤 크샤트리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통찰지로 다른 이들의 견해를 단번에 논파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존재야, 그들은 삼은 고타마가 어떤 성이나 마을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으면 그들은 질문을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크샤트리아들이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기를 딱 하고 있다. 그 부처님이 오시면은 딱 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앉혀놓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준비한 물음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질문한 질문에 답변을 못하거나 진 적이 한 번도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타업다가 정등각자인 줄 안다. 넘어갑니다. 16쪽. 존자여, 여기에 나는 2번입니다. 2번. 네 가지로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 학식이 있고 영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에 뛰어나고 머리카락조차도 꿰뚫을 명사수와 같은 어떤 바라문들을 본 적이 있는데, 아까는 크샤트리아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바라문들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찰지로 다른 이들의 견해를 단번에 논파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바라문들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인도 지역에. 그런 바라문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이 사람들도 사문 고타마가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그 사문 고타마가 우리 지역에 언제 올 것이라는 걸 미리 이제 정보를 듣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문 고타마가 오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자. 서로 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문들이 권하는 장소에 아니면 부처님이 와서 어느 한 숲속의 장소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 그곳을 분명히 방문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준비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만족하지 않는 답을 내놓지를 않았다. 만족한 답을 내놨다. 모두 다 긍정하고 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타부타를 정등각자로 여깁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 하면 학식이 있고 영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6번입니다. 뛰어나고 머리카락조차 꿰뚫는 명사수와 같은 어떤 장자들을 본 적이 있는데, 장자, 바라문하고 장자들이 있는데 통찰지로 다른 이들의 견해를 단번에 논파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이 장자들도 대단한 장자들이 많았어요. 인도 지역에. 부처님 당시 때는 더 많았어. 그런 장자들이 부처님이 이제 저녁에서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자자하니까 부처님이 오기만을 기다린 거죠. 우리 한번 부처님이 오면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서 부처님의 코를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 보자는 심산도 있었겠고, 안 그러면 진실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서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수도 있었겠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물어보니까 고타부타는 거기에 아주 훌륭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내용도 의미도 훌륭한 답변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정등각자로 인정을 합니다라고 잔우순이 바라문한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냐? 학식이 있고 영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에 뛰어나고 머리카락조차도 꿰뚫는 명사수와 같은 어떤 사문을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사문이죠. 부처님이 제자가 아닌 사문, 출가한 사문. 그들은 자신들의 통찰지로 다른 이들의 견해를 단번에 논파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존재야 그들은 사문 고타마가 어떤 마을이나 성읍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으면 그들은 질문을 미리 준비합니다. 우리는 사문 고타마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질문을 받으면 그는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논파할 것이다. 다시 이와 같이 우리 질문을 받으면 그는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와 같이 논파할 것이다.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고타마에게 가서 먼저 그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타부타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찾아와도 그 사람들을 대접했을 때, 제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거나 흡족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답변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답변을 안 한 경우, 일부러. 그것을 무기설이라고 합니다. 무기설.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것,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될 것, 답변이 없어도 될 것, 그걸 무기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때 답변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이것은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겼을 때는 충분한 답변으로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흡족하게 만족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고 기뻐서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평생 동안 나는 부처님께 신자로서, 제가 신자로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장자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거기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렇게 45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을 쉴 새 없이 자기 자신이 깨달은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일깨워주고, 정말로 눈 어둡지 않는 사람들을 눈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사성제가 없어졌다는 거지. 사성제의 가르침이 없어졌다는 거지. 사성제의 가르침이 없는 데는 사문이 없다. 첫째 사문도, 둘째 사문도, 넷째 사문도 사문이 텅 비어 있다. 나의 가르침이 없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르침도 없다. 나의 가르침이 텅 비어 있다. 뭐라고? 부처님은 초기 경전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성제의 중요성을 내팽개치고 사장해버린 불교가 있더라는 거지. 거기에는 깨달음이 없어. 열반이라는 깨달음이 없어요. 눈 닦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되는 거야. 열반경 종료에 보면은 원효스님이 열반에 대한 원의를 이야기를 한다면서, 열반의 오의가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또는 열반의 오의를 내가 이야기해 놓으면은 열반에 대한 이해가 엉뚱하게 해석될까봐 안 한다라고 해놓고는 뒤에서 열반 오의에 대해서 이것저것 갖추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열반경 종료인데, 거기에도 모두 다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내용을 다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몰라, 깨달음은 있어요. 깨달음은 여러 가지거든. 도교의 깨달음도 깨달음이야. 바라문의 깨달음도 깨달음이라. 그렇지만은 열반의 깨달음, 그것은 없다. 열반의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동질성을 유지했을 때 열반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괴로움의 소멸법칙인 사성제 안에서만 존재하는 깨달음의 길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자는 그렇게 이제 그 세존을 보러 갑니다. 9번입니다. 17쪽. 그러나 잔우손이 바라무는 세존을 뵈러 갔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잔우손이 바라무는 세존을 보러 갔다. 세존은 뵙고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 곁에 앉았다. 정의연구입니다. 이거는 늘 이런 정의연구는 이제 초기 경전에 많이 나와요. 누가 찾아오면은 꼭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 곁에 앉아서 잔우손이 바라무는 필로티카 유행승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세존께 말씀드렸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은 그것은 택도 아니다. 그것은 택도 아니다. 내가 코끼리 발자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야기는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 처지를 이야기를 쭉 합니다. 10번입니다. 바람으로 예를 들면 코끼리 사냥꾼이 코끼리가 살고 있는 숲에 들어가 그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코끼리 발자국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가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라면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발자국만 보고는 큰 코끼리인지 잡을 코끼리인지 내가 취할 코끼리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바라문이요, 코끼리 숲에 큰 발을 가진 난쟁이 암코끼리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발자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쟁이 코끼리는 발이 작으니까 100가지 표시가 나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질척질척한 그런 발이 빠지는 곳에서는 발자국인지 배자국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자국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그는 그것을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코끼리 발자국과 위쪽에 마찰된 어떤 흔적을 봅니다. 위쪽이라는 것은 배가 설칠 수도 있고 또 그 배가 아닌 다른 부분이 설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난쟁이 코끼리니까 발이 짧은. 그가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라면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라고 결론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바라문이요, 코끼리 숲에는 큰 발에 돌출된 이를 가진 큰 암코끼리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발자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여러 가지, 암코끼리가 돌출된 뿔을 그 코끼리 발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코끼리가 있다는 거지. 그래, 그것이 뿔이 스쳐서 지나간 흔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지 작은지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을 읽을 때면 참 재미있는 게, 이해가 안 될 때는, 괴로움의 소멸 법칙에 대한 이해가 안 될 때는 굉장히 난해하다고 느껴져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법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뜻이 있는 사람은 좀 여기에 와서 초기 경전을 접근하는 방식이라도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는 그것을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코끼리 큰 발자국과 위쪽에 마찰되어 상하에 의해 파여진 어떤 흔적을 봅니다. 그 코끼리가 가다가 머리를 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가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면 참으로 큰 코끼리로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바라문이요, 코끼리 숲에는 큰 발에 큰 상아를 가진 큰 암코끼리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발자국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의심이 가니까 큰 코끼리 발자국을 이제 코끼리라고 인정이 될 때까지 발자국을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코끼리 발자국을 따라가서 큰 코끼리를 발견하고 큰 코끼리를 잡아야지 그 사냥꾼의 이름에 버금가는 명성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언제 좀 실망을 했고,
또 11번입니다. 바라문이여 이와 같이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여기 이 세상에 열애가 출현합니다. 이거 정형구입니다. 초기 경전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은 꼭 외워둬야 됩니다. 초기 경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외워둬서 법문한 데 쓸 수도 있어요. 또 이러한 것은 49제 예식을 할 때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영가를 천도할 때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시며 피아노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십니다. 오늘 영가는 이런 분을 모시고 이런 분의 앞에서 영가 천도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가 천도의 법문에 대신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불교적인 학자, 초기 불교적인 지혜, 견해를 가진 사람의 천도제가 되는 겁니다. 인용을 할 수 있어요.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말을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의미와 표현이 부족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조건들이 괴로움의 소멸법칙의 사성제를 꿰뚫어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올 수가 없는, 갖추지 못한 그러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나는 입으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사성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성제에 대한 꿰뚫은 이해를 가지게 되면 그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37조도품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설한 법문에서도 사성제의 이론이 바탕에 쫙 깔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8정도로 마무리를 지은 거죠. 그 8정도의 이해가 마지막에 되는 것은 아라한과를 증득한 결과를 거기에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힘든 반면에 사성제의 괴로움의 소멸법칙에 대한 꿰뚫는 이해를 통해서 정견의 견해가 생긴 사람은 머리 긴 사람이지만은 머리 깎을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또는 엉뚱하게 그 머리를 깎은 사람들도 사성제의 정견의 견해를 가지면 그 순간에부터 종파 관계없이, 나라에 관계없이, 태국 스님이니 한국 스님이 할 것 없이, 중국 스님이 할 것 없이 그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견의 견해로 살아간다는 거죠. 진짜로 도닦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청정범행이거든요. 그 청정범행이 어디로 가느냐? 반열반에 이끌릴 때까지 그 청정범행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습니다. 그는 이 법을 듣고 여러에게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에게 믿음을 가집니다. 그 법을 믿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괴로움의 소멸법칙인 사성제를 꿰뚫는 견해에서 온다는 거예요. 요원하죠. 요원해. 정말로 알기 어려운 일이라. 쉽게 얘기하는데 이해는 어렵다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해가 어려워요. 괴로움의 실체를 봐야 되니까. 고고성, 괴고성, 행오성의 실체를 봐야 되니까. 듣습니다. 그는 이 법을 듣고 여러에게 믿음을 가집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구축하여 이렇게 숙고합니다.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 고동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출가하는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중에 재산이 적건 많건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적든 많든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이 출가하여 비구들이 학습 계목을 받아지며 그것과 더불어 생활합니다. 그래서 학습 계목이라 하는 것은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될 생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진짜로 출가가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견해가 충족되게 되고 이러한 법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불교를 알게 되고 그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그 뜻을 이해하는데 결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